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 풍자적 어조, 비판. 뭔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야기를 서술. 뭔가 과장된 말과 행동으로 비극적인 분위기. 뭔가 환상적인 분위기. 뭔가 장면을 계속 전환해서 긴장감을 해소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에서 미음을 감상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하숙방과 사진관에 대해서 적절한 것.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 되면 고독한 것이고, 고독한 것, 도피하는 것. 뭔가 상승하던 것, 동정이 드러난다.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것, 위안을 준다. 뭔가 감시가 계속되는 것.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뜨리고 아직도 초평이 남아있는 이 성 밖으로 끼어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직도 자리 잡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렇던 길이 매연과 발걸음의 나날이 짙어져 꺼멓게 멍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이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장로의 수직선을 뚫린 시가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성문 밖을 지나치면 신흥상공이라는 이 도시의 공장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 병일이는 이 길을 2년이나 걸었다.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하였다.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장부에 시제를 막아놓으면 주인은 금고에 현금을 해었다. 병일이가 장부에 적어놓은 숫자와 주인이 해인 현금이 맞맞아 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는 것이었다. 주인은 금고문을 잠근 후에 병일이는 모자를 집어들고 사무실 문 밖을 나선다. 한 걸음 앞서 나섰던 주인은 곧 사무실 문을 잠가버리는 것이었다. 사무실 마루를 쓸고 훔치고 손님에게 차와 점심 그릇을 나르고 수십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소사와 급사와 서사의 일을 한 몸으로 치르고 난 뒤에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의 다리와 머리는 물병과 같이 무거웠다. 주인? 주인에게 작별인 사례를 하고 공장 문 밖을 나서면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한 느낌보다는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호젓대짐을 금할 수 있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참고 있었던 담배를 가슴속 깊이 빨아들이며 2년대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신원 보증인을 다시금 궁리하여 보는 것이었다. 현금에 손을 대지 못하고 금고에 있는 서류에 참견을 못하는 것이 책임 문제로 보아도 무한히 간편한 것이지만 취직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를 감시하는 주인의 태도에 병일이도 꾸준히 불쾌한 감을 느껴온 것이었다. 주인의 이러한 감시에 처음 얼마 동안은 신원 보증이 없어서 그같이 못 믿어온 자기를 그래도 써주는 주인의 호의를 한없이 감사하고 미안하게 여겼다. 그 다음 얼마 동안은 병일이가 스스로 믿고 사는 자신의 단박한 성정을 그리도 못 믿어하는 주인의 태도에 원망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근자의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할 때도 혹시 후원에서 성낸소와 같이 거닐고 있던 지체가 푸른 이끼 돋친
안고 이마를 부딪히는 것을 상상하고 작은 신음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깨닫고는 몸서리를 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는 주인을 바라볼 때 신문 외에는 활자와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도록 경쾌한 것 같았다. 월급에서 화석비를 제하고 몇 푼 안 남는 돈으로 탐내어 사들인 책들이 요즘엔 무거운 짐같이 겨웠다. 피곤한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들어올 때마다 지루한 장마는 언제까지나 계속할 셈인가 중얼거렸다.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문을 요즘에는 우산 속에 숨어서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았다. 혹시 생각나서 돌아볼 때는 수없이 빗발을 씻기며 서 있는 누각을 박쥐조차 나대지 않았다. 전날 큰 구렁이가 기왓장을 떨어졌다는 말이 병일에게는 육신의 시체를 보는 듯한 침울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가 번들거리다가 새침이 뛰어오르는 벼루기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줌 없는 하숙방에서 활자로 시커멓게 메워진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는 어떤 유혹이 이끌리듯 사진관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사진사도 병일이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거기는 술과 한담이 있었다. 아직껏 취행을 한약해본 경험이 없는 병일이는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제법 사진사와 같이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만족하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사진사가 수다스럽게 주워 섬기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병일이는 문득 자기를 기다릴 듯한 어젯밤 펴놓은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문 밖의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를 숭고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잊고 있는 사진사의 잔을 집어서 거품 마셨다. 밤 12시가 거진 되어서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이는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였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는 반성은 갈라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별 밑에 한층 더하므로 이 생활은 일시적이다. 장마의 탓이다 하는 생각을 오는 비에 핑계하기에 편하였던 것이다.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 할 병일이는 벌써 깊이 잠들었던 사진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들리는 듯하여 그래서 4번 2번 하숙방은 주인의 감시가 계속되는 거는